해주신 교수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근 명문대 명예교수님,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님, 김상철 한세대 교수님, 이창희 서울시립대 교수님, 홍승기 인하대 교수님, 양준모 연세대 교수님, 박영아 명지대 교수님, 박상원 인천대 교수님, 박기락 국민대 교수님, 남강규 고려대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희극이 아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양준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수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느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파악관과 조 후보자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천원 난도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교수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중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도를 자행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온갖 압박으로 유아의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학문의 자유를 실용하고 어용 언론들은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행해진 악행으로 검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 통제와 개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정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 나가는 아나무인의 혈세 낭비도 정책 실패를 넘어 범죄 수준이다. 북한 핵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종북 세력들만 좋아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할 국제관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무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 반일 선동으로 한일 관계를 파괴하고 통상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관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금값이 폭등하는 등 대한민국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 번영의 기반을 제공해온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성공적인 국토선진화 사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4대강 사업을 파괴하는 공작을 기획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수당으로 유인하고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엄청난 지출로 재정을 파탄내고 미래 세대를 짓눌러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지켜볼 수 없어 국민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각종 특혜, 탈법,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의 법무장관 후보직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죄가를 국민 앞에 밝혀라. 2.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 혁신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라. 3. 문재인 정권은 반일 선동을 중단하고 한미일 관계의 신뢰를 복원하며 정상적인 경제 통상관계를 회복하라. 4. 문재인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철회하고 한미일 안보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 5.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기여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반문명적 고해체 소동을 중단하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라. 2019년 5월 5일 교수 일동 이상 표동문항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조동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사회 시민의 공동대표 그리고 경기대학교 경제과정학의 교수 조동원입니다. 지금 모인 것이 시국선언인데 도수들이 모인 겁니다. 조국도 교수입니다. 따라서 도수를 훔친 겁니다. 학문과 양심의 자리에다 짓밟은 교수를 동료 교수가 용서하지 않는 이 자리입니다. 교수들은 시민입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 등등 그런 집회 있어봤지만 지식인들이 이렇게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갖다가 이거를 모발하면서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2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너무나 오만합니다. 정권 교체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전국으로 착각한 정치 집단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정권 교체를 건국으로 착각한 집단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들은 국민 지지를 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교체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상한 자본주의를 통해서 건의형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위원회를 통해갖고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 분단이 되어 온 그러한 원전 이것을 폐기시키고 무력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하고 싸웠습니다. 따라서 반일 감정의 정치 자산함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러한 불확실성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뜩이나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해를 가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반일을 갖다가 반일을 함을 내신들 그것이 극일을 될 수는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비단 한국만이 아닙니다. 1941년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병사들도 똑같은 희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이 되면서 그들도 일본의 기업을 대상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때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고국에 도망가지만 하지만 당신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우리 평화가 이거를 보상했다, 해상했다라고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65년도에 한일협정으로 해서 5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한일 청구권 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것을 징용 대상자 등등에게 주지 않고 경제개발의 시드만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결은 안 되니까 그대들이 조국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보상은 당신의 그 희생이 값지는 작가가 돼서 경제개발로 무한히 이것이 보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고로서 그거를 적용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그 길의 길이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일 감정의 정치 사상을 피하고 나서 지소미아까지 파기하고 그 다음에 또 미안하지만 조국이라는 변수를 갖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해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좀 행태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 반환점입니다. 2년 5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반환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우편을 찌르는 겁니다. 당신들이 뭘 했냐 봅니다. 보면. 따라서 우리는 이 지식인들은 조국에 대해서 진영을 철회하고 특검을 열어서 그를 조사할 것, 그 다음에 모든 파행에 대해서 다 사과하고 앞으로 국정을 좀 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분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런 식으로 국정을 펴줄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태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입니다. 우선은 교육자로서 교수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우리 사회에 교육자이고 연구자이고 학자들이 얼마나 도덕적 잣대가 허물어져 있는가를 조국 사태가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조국 부부가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교육 또는 학문 발전에 상당한 오랫동안의 큰 상처로 남을 거라고 하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나 이런 대학 교육의 학생의 전형,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뽑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도를 이들 부부는 자녀의 명문대학을 넣기 위한 거짓 정보를 양산하기 위해서 악용함으로써 한동안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후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을 산으로 쌓아놓고 권력의 자리를 위해서는 그 다음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오는 그런 거짓들을 몰랐다,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무한한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한번 이 문정권이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절실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그렇게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공격했던 그 많은 좌파들의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고 일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궤변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탈진실 시대의 진영 논리에 의한 나라가 완전히 두쪽 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했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취임사를 발표한 이후로는 완전히 잊혀지고 나라를 두 쪽 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고 특히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를 지배해왔던 특히 노동 내지는 학생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586, 386 주사파 세대들의 무능과 위선, 도덕적 기반이 얼마나 허구에 기반한 건가를 여실히 민낯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념 편향성, 그리고 정부의 폐쇄성, 그리고 오기에 의한 정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 주요 경제 대국에서는 채택된 바 없는 그 임금 주도 성장론을 주요 경제 정책을 쓰고 그 폐해가 통계적으로 극명히 드러남에도 그 시장에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든가, 미국이나 전 세계 언론이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나라의 자살적 행위고, 영어로 기사를 보시면 다 마인드 버글링, 하드 투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살적 행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이들은 전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도 그 청문회법이 있는데 청문회를 안 하고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오만과 국민을 상대로 한 오기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의 폐쇄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명백한 페이크 뉴스가 청와대 내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도 아주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도 그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정부의 이념적 폐쇄성 또는 전대협 회장들의 주사파 서클에 의한 청와대 운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2년 반, 남은 2년 반도 훨씬 심각한,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고 미래의 희망은 도적 맞을 것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는 걸 충분히 입증을 했고, 최근에 한일 관계를 선동적으로 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한미 관계도 위험에 퍼뜨리면서 위험한 정부라는 것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국 사태는 도덕적으로도 위선적인 도덕적 기반마저도 흔들리는 정부라는 것까지 증명하고 있어서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사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권의 위기도 하고 나라의 위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문정부의 오만을 지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점에서 언론 여러분들도 이번 정부의 그 오만과 폐쇄성 그리고 위험한 이념 정도성에 대해서 잘 좀 질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저는 한세대학교 김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조국의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제가 써왔는데요. 그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국 교수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염치와 인간의 도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취업 준비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버렸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댓글 조작과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의 산물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과 무시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조국 교수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조국 후보 지명을 철회하시고 조국 후보는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는 검찰의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국 교수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희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대 이창희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의 실책 내지는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은 경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너지면 또 회복이 가능합니다.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 일변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다운이 맞는지요. 그렇지만 안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국가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은 조직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현실을 정말 이제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제에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일제를 패망시켜서 그 덕분에 독립을 했고 또 미국의 도움으로 또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그 성장에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한 미군이 주둔을 해서 북한의 침략을 위협을 쭉 예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성장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지만은 이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1999년까지 30년 이상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전술핵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삼각 동맹 체제를 강화해야 우리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지소미아를 발의함으로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어떤 그런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빨리 냉정한 평가를 내려서 새로운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외교의 위기는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의 갈등과 균형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동맹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냉정한 평가를 내려서 외교 정책의 수립에 만드는 소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짧게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승기 교수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로 우리 있다가 대학교는 그렇게 그렇지는 아닙니다만 그때 로스쿨 교수로서 정말 우리 사회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로스쿨 교수가 아무래도 결코 하지 않는 행동,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위기죠. 더 나아가서 공화정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공화정인데 그것이 위기에 와 있습니다.
박인수 특검이 영장주의 근간을 흔든다 싶었더니요. 조국 교수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그걸 더 흔들었습니다. 형사법 전공 교수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히틀러도 70% 이상 항상 국민 지지를 받았다고 자랑해왔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청와대에서는 국민 지지를 나름의 어떤 그 평가 기호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촛불혁명은 대통령의 원인이 아닙니다. 대통령 통합을 이뤄야 됩니다. 갈등을 확산하는 데서 나가서는 통합을 이루는데 대통령 업무로 좀 돌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젊은 세대가 대통령 때문에 창피하다는 얘기는 좀 안 나오도록 국제사회에서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오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뒤에 계신 박휘락 선생님 잠깐 먼저 해주시고. 국민대학교 박희락 교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밤 북한군이 기습 공격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밤 북한군이 기습 공격했을 때 우리 정부가 제대로 조치해서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우리 군대가 표전에 선조치 후보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모양을 보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나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공격하지 않는다. 또 평화가 왔다. 전쟁이 없어졌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밤잠을 못 자면서 자식들은, 손자들은 안전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걱정의 일환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헌법 66조 2항은 국가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라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현재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건 나중에 미안하다 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통령과 현 정부 관계자께서는 헌법 66조 2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는 태세를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민께서 현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감시 활동 그리고 국민 여론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대학교 박영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 엄중한 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또 참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이제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중심 세력이었던, 또 책임을 지고 있었던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인이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국가의 안위가 거짓과 평화의 이름으로 대통제처리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식인 사회가 스스로 깨어나서 일어나고, 또 우리 자유시민들이 일어나서 이 우리가 70년 동안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로 만들어온,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력, 박정희 대통령이 기도하여서 이렇게 세계 사회 주류의 처음으로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민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퍼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중국이 끼고 그것은 소련을 봉쇄해서 소련 진영을 이제 패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중국을 끼고 오면서 결국은 중국이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세력이 북한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중국이 반문명 상태, 시진핑의 소위 전체주의 반동 세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지 경제 전쟁이나 관세 전쟁이 아니라 문명과 반문명의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것을 거의 보도하지 않지만 미국 언론에서 또는 미국의 주류사회, 정치권에서 요즘에 나오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의 뒷배가 됐던 중국이 힘을 못 쓰게 됨으로써 비로소 한반도는 통일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의 거짓 통일이 아니고 그리고 고려연방국의 그러한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통일이 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그리고 우리 교수들은 또 언론인들은 또 정치인들 또 우리 공조인들은 이제 이 천재인류의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됐으니 천재인류의 기회에 스스로 깨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질책하고 또 문재인 정부 질책함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면 결국은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시민들이 일어나서 중국의 압제를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안 되면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환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박상환입니다. 만지지탄에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조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위선의 민정부 정권을 우리가 물리쳐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 4년 전 8월 15일 70주년 그걸 기념해서 제가 저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은 우리의 70년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4년 전에 적었는데 이게 지금 4년 후에 지금 이렇게 맞아질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해방 이후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은 힘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사상이 무서운 것인지 50년 전으로 해서 좌우 간에 피 흘리는 그 싸움과 6.25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그 언론 종사자들과 또 교육계 또 법조인 지식인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문정권을 되찾으시고 바로 세우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강인환 교수님 계신데 저희 한 말씀 주시죠.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느 직장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느 직장인의 분노라고 하는 글을 40대 직장인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모임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생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느 40대 셀러리맨의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된다고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더 두려운 건 내 아이도 꿈을 이루려면 부모가 이렇게 스펙을 쌓아줘야 하고 그냥 너만 잘해서는 꿈이 이루기 몹시 어렵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게 더욱 두렵습니다. 앞으로 사회 지도층, 용의된 이들에게 저와 제 아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가 꺼려질 것 같습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교수든
사회 지도층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들의 실력에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부모 스펙의 절대적 도움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아픈 나와 내 아이의 치료를 맡기겠습니까? 실력을 믿을 수 없는 의사에게 어찌 아픈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믿을 만한 의사가 죽어든다는 게 두렵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부모 스펙으로 되는 다른 전문직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더욱 두렵습니다. 저렇게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저렇게 내로남불인 사람이 대인추품 직위추상이 아니라 대인추상 직위추품인 사람이 저토록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그것도 너무도 극단적으로 적으로 몰아세우는 사람이 이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욱 두렵습니다. 제 아이한테 성공하려면 저리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릴 때 저는 TV에 나오고 뉴스를 타는 사람은 존경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제 아이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성공하려면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 현실이 두렵습니다. 아니 뭐가 성공인지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에게 꿈을 이루지도 용이 되지도 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더 두렵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부정과 변명, 내로남불, 뻔뻔함, 편법 이런 것이 꿈을 이루는 길인지 정정당당 나의 노력과 실력, 양심 이런 것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길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아이,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가르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질문 받기 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저희들을 이제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겠습니다. 강경 교수님, 강명희 교수님, 강윤관 교수님, 강근욱 교수님, 강천근 교수님, 김기태 교수님, 김동원 교수님, 김명진 교수님, 김미애 교수님, 김미영 교수님, 김병원 교수님, 동래 교수님, 김상철 교수님, 김세준 교수님, 김송주 교수님, 김승욱 교수님, 김혜실 교수님, 김영국 교수님, 김영훈 교수님, 김영수 교수님, 김영민 교수님, 김오한식 교수님, 김윤영 교수님, 김재호 교수님, 김정동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김종도 교수님, 김종성 교수님, 김주성 교수님, 김초원 교수님, 김행건 교수님, 김혜숙 교수님, 김희성 교수님, 남강규 교수님, 남성일 교수님, 노부호 교수님, 오태천 교수님, 유영택 교수님, 류근일 교수님, 석춘 교수님, 맹주성 교수님, 문경태 교수님, 문현욱 교수님, 민경국 교수님, 박승 교수님, 박광환 교수님, 박기성 교수님, 박기환 교수님, 박노길 교수님, 박동훈 교수님, 박동률 교수님, 박명균 교수님, 박상규 교수님, 박상환 교수님, 박석수 교수님, 박선영 교수님, 박숙희 교수님, 박영화 교수님, 박영기 교수님, 박윤행 교수님, 박재원 교수님, 박재용 교수님, 박지양 교수님, 박헌열 교수님, 박필학 교수님, 서진원 교수님, 설대수 교수님, 송풍영 교수님, 손기석 교수님, 송기영 교수님, 송양 교수님, 송경수 교수님, 송대선 교수님, 신경혜 교수님, 신도철 교수님, 신봉용 교수님, 신은석 교수님, 신병철 교수님, 신화룡 교수님, 신대석 교수님, 안세영 교수님, 안재욱 교수님,
염재동 교수님, 오정근 교수님, 온기훈 교수님, 이훈상 교수님, 이웅선 교수님, 윤태규 교수님, 윤영철 교수님, 윤영석 교수님, 이경영 교수님, 이경수 교수님, 이동국 교수님, 이동환 교수님, 이내예 교수님, 이범지 교수님, 이병재 교수님, 이상진 교수님, 이서혜 교수님, 이서구 교수님, 이성호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 이시행 교수님, 이영세 교수님, 이영규 교수님, 이용관 교수님, 이웅희 교수님, 이원욱 교수님, 이윤 교수님, 이은호 교수님, 이은실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 이재석 교수님, 이종훈 교수님, 이종은 교수님, 이종천 교수님, 이주천 교수님, 이준하 교수님, 이지효 교수님, 이창규 교수님, 이창현 교수님, 이철식 교수님, 이춘식 교수님, 이태표 교수님, 이필재 교수님, 이한영 교수님, 이형복 교수님, 이호 교수님, 이홍종 교수님, 이홍표 교수님, 장동진 교수님, 장병현 교수님, 전세 교수님, 전우영 교수님, 정희 교수님, 정기화 교수님, 정건지 교수님, 정봉호 교수님, 정성욱 교수님, 정성환 교수님, 정수택 교수님, 정승현 교수님, 정윤지 교수님, 정대근 교수님, 정창현 교수님, 지금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해낸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조국 후보를 적극 두둔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어거지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조국 후보가 박사학위는 아마 미국에서 환경관련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위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 조국 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그 학위 논문의 주제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년부터 1938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볼셰비키 혁명 성공 이후에 소련 사회가 10년 동안에 어떻게 사회주의 법률 체제로서 완벽하게 구축되어져 가는가 그걸 연구한 그 논문이 조국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 자체를 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100명 중에 정말 99명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조국 후보 자신도 자신이 안고 있는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명이 기원이 바로 여기서 기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금할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임명권자나 후보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주최 측에서 대관 바라는데요. 양 기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평양 방문했을 때 했던 말 자기는 남측 대통령이다 라고 한 거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없고 북한에 종속된 고려 연방제 하에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주의가 보여진 것, 공산주의가 보여진 것은 결과의 평등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고 서민은 가난하고 국가가 모든 걸 독점하고 피해서 복지를 하고 여기서 있는 그러한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역사는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그 남측 대통령, 남측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난 2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합법을 가장한 합법의 형식을 가진 집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고 질책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사람들처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십 년 세계가 글로벌되어 있는데 이 고한반도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것은 아마 이 좌파들이 민주주의 지금 사상적인 평등을 우선시합니다.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유를 먼저 내세우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번영하는 문명국가가 되는데 이 평등을 먼저 앞세우면 결과적으로 폐쇄적이고 문명이 뒤떨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대관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자꾸 지금 방을 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고요. 문재인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왔네. 가만 있어봐.